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공 경로를 처음 짤 때부터 원점을 레벨의 원점을 거기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원점을 계속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평면이라고 하는데, 자, 월드 좌표계 이게 시스템 좌표계, 작업 좌표계 하면 공급 평면과 작업 평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좌표계, 이거의 기준이 되는 좌표계, 그다음에 나머지 평면 좌표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우리 여기 아시죠? 아까 좌표계 54, 55 나올 때 바꿨던 구간. 네, 여기 보면 시스템 좌표계가 여기가 원점인데, 자, 내가 여기에 새로운 원점을 만든다라고 이따 만들어 볼까요? 원점이라고 넣으면은 x 57점 y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x-75 y 50 z가 0인 지점을 원점으로 하고 잡았어요. 근데 공급 평면과 작업 평면을 동일 평면으로 잡아주면 걔는 그냥 원점이 거기로 간 것뿐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인덱스나 이게 하축 인덱스잖아요. 평면에 B90도인 구간이라고 원래 오리지널 좌표계를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 평면을 바꾸게 되면 B가 90인 상태에서 거기가 원점이 떨어져요. 예? B가 90인 상태에서 앵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라이트에서 19평면이 나와야 되고 19가 나와서 원래 원점은 평면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작업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G 19평면으로. 예? 이건 포스트가 당연히 맞아야겠지만, 좌표 A스타 우측도 마찬가지로 원래 원점의 기준으로 여기에 평면을 새로 만들고 A90에 C가 180인 포지션을 가공을 하겠다라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68점이 좌표 회전이 나와요. 그 대신 원점이 고유 원점은 여기다. 예? 여기를 기준으로 다른 평면을 만들어서 우측에서 그냥 따라갈 뿐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작업 옵셋 얘기는 아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인덱스는 어차피 내일 다음 주에 한번 할 거예요.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거고, 우리가 할 거는 이게 이제 그냥 54, 50 우린 자동 5축도 아니고 3축이니까 이제 모델링 상태에서 원점을 새로 하나씩 만들어 봐서, 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선 이 상태에서 1차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1차는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2, 3차를 여기다 했고 2, 3차를 지워버릴게요.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데스크탑. 어차피 체인 다시 잡아야 돼. 자, EX6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6번이 아닌데 6번이라고 저장을 했네요. 자, 요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가고 얘는 체인을 다시 잡아야 되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그래서 그룹을 2번에다 놓을게요. 자, 평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거는 모델링을 할 때 만드는 평면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모델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좀 힘들겠죠? 우선 레벨에 보면, 우선 레벨에다가 100번의 모델을 했지만 101번에 바운딩 박스를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에다가 자, 와이어 프레임에서 바운딩 박스 사각 형태로, 왜냐면 모서리가 C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V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몇 조각에 나오겠죠. 자, 우린 1차를 여기를 했어요. 에? 1차가 여기가 원점이었죠? 다 평면, 그냥 오리지널 평면. 예? 평면. 근데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도 되고. 그럼 여기가 원점이에요. 2차 때는 원점을 어디로 만들 거냐면 이 모델을 뒤집어서 아까 그림 뒤집을 때 이 끈 모서리를 원점을 만들 거예요. 예? 자, 평면 관리자에서 평면, 여기서 작은 화살표 다이나믹으로 만들게요. 다이나믹. 자, 여기서 화살표를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Z가 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위로 이 Y축을 붙잡고 요렇게 늘어서 Z 180도를 넣어주고 엔터. 그리고 Y가 플러스 쪽을 저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Y 플러스가 저쪽이잖아요. 머신 센터가. 여기가 지금 바이스 아대, 오른쪽 아대, Y가 저쪽이잖아요. Y가 플러스. 여기를 잡아요.
180 엔터. 한 번 더 엔터. 그리고 여기다가 써줄게요. G55. 자, 이건 모델링을 해야 조금 더 편해지는데, 자, 이 상태에서 V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G55 좌표기가 생긴 거예요. 좌표기가 생긴 게 아니라 G55 평면이 나온 거야. 55 평면이. 자, 그러면 그래픽 뷰 G 바라보는 시점이 얘다. 여기 기준으로 쓸 거예요. 바라보는 시점이 여기고, W 월드도 작업 고유 좌표기도 얘다. 예? 그리고 작업 평면, 공급 평면, 앞으로 스케치를 하거나 가공 경로를 낼 때도 여기가 기준이야. 예?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평면을 보면 다시 여기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마우스 오른쪽 우측면을 보면 우측이 되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평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요거를 여기를 그래픽 뷰 바꾸고 WCS 바꾸고 작업 평면 바꾸고 이거를 하려니까 귀찮아.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뷰 시트라는 걸 써요. 뷰를 저장을 하고 작업 좌표계도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하이퍼밀에서는 뭐 즐겨찾기라는가 이런 기능인데, 안 쓰면 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자, 내가 여러 개의 좌표, 이게 지금 스케치가 없으니까 별로 안 나왔는데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스케치를 하다 보면 여기에 계속 투입이 되거든요.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주로 쓰는 애들에 대해서 거를 뷰 시트라는 걸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볼게요. 뷰 시트라는 거를 뷰에 가서 우선 얘부터 만들까? 얘부터. 평면부터. 이게 자, 평면을 다 이걸 다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우선 원점 여기죠. 축이 필요하면 이렇게 누르면 되고. 자, 뷰 시트를 쓰고 나면 원점이 바뀔지 모르니까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거리적거리니까. 자, 우선 평면인 뷰 시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평면인 뷰 시트. 뷰에 여기 뷰 시트라는 창이 생길 거예요. 자, 바라보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하단에 뷰 시트 1 다시 1이 나올 거예요.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름 바꾸기를 누를게요. 평면 아니면 G54로 할까요? G54 하고, 여기에 가서 다시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북마크 저장을 누르면, 이 마크가 이제 이거죠? 요걸 누르게 되면 요 마크가 바뀌죠? 그러면 여기를 아무리 이렇게 보고 있다라도 여기를 찍으면, 아이고 잠깐만요, 왜 안 가지? 복원 누르면 다시 갈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볼을, 그러니까 이렇게 돌렸다가도 마우스 오른쪽 어디 갔냐? 복원 누르면 다시 갈 거예요. 여기 버튼이죠. 돌아가 있더라도 복원. 자, 이게 특징이 뷰 시트에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여기 보면 지금 2D, 3D, 그래픽 뷰, WCS, 작업 평면, 공급 평면까지 같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선의 두께, 레벨, 현재 쓰고 있는 뭐 레이어, 이렇게 다 저장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내가 55 좌표계, 그래픽 뷰, WCS, 작업 평면 요거를 해놓고, 이거 맨날 다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이 상태에서 뷰 시트를 플러스 버튼 하나, 뷰 시트 새로 만들기, 그럼 밑에 생기죠? 마우스 우측 이름 바꾸기 G55, 그 다음에 북마크 저장을 한번 딱 눌러주면 여기에 마크가 이렇게 바뀌면서 돼요. 그러면 나 여기 54 짤 때는 요거 누르고 55 짤 때는 요거 누르고, 그럼 원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기였다가 요걸 찍으면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50, 에? 이렇게 해서 뷰 시트를 쓰면 조금 더 편해져요. 왜냐면 그걸 누르는 순간 작업과 그래픽표와 평면이 다 따라 들어가니까. 예? 그런데 오축에 쓸 때는 얘를 저장을 할 때 그래픽뷰는 여기를, WCS는 여기 오축이나 인덱스를 작업을 할 때는 이 상태로 저장을 해야죠. 원래 고유 원점은 남겨놓고
내가 바라보는 시점 작업하는 것만. 오리지널, 그러니까 오축은 좌표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한 개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평면을 프로그램에서 매뉴얼에서 돌리는 거지. 얘가 54, 55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우리는 3축이니까 얘가 몰빵을 이쪽에다 하는 거죠. WCS까지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내면 돼요. 자, 레벨에 102번에 한번 내보고 그냥 간단하게만 드릴 포켓 면치 그냥 포켓 하나 넣고 그냥 그것만 보고 말고 넘어가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거 필요하니까 요것만 하나 만들게. 와이어 프레임에서 아까 했죠? 커브 면만, 그죠? 이건 이제 3D로 돼 있어야 돼. 3D로. 왜냐면 여기 떠 있으니까 지금 0이긴 한데 54 찍고 V 해서 그냥 간단하게 면만 한번 까보고 윤곽만 돌리고 말자고요. 간단하게 가공 경로 창에 여기다가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이렇게 한번 잡고, 아니구나, 다시요. 여기서 포켓, 표면 가공을 할까? 이렇게 잡고 대충 보기만 하시면 돼요. 내용만 파악하시면 돼. 해서 면을 한번 까고, 그다음에 윤곽으로 반전 어디 갔냐 하고 10파이 플러스 그냥 이 상태로 링크해서 6mm 하는 것만 보기만 할 거니까 링크해서 가공 깊이 여기 마이너스 8mm, 그죠? 모델링 있으면 그냥 찍기만 해도 되니까 하고 확인 했어. 그냥 그러면 시뮬레이션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거 보면, 왜냐하면 이미 다 입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잘못 들었네. 자료가 잘못 들었어. 끄고 파일, 아이고, 요거죠, 요거. 현재 공작물로 설정하고 굳이 안 갖다 놔도 지금 요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건데, 하게 되면 하고 뒤집어지겠죠. 이제 면치까지 했으면, 면치까지 했나? 면치하고 뒤로 돌아왔죠? 네? 공작물 안 뒤집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 시뮬레이터를 다 볼 수 있다는 거. 네? 오축에서 하듯이 한 면 짜고, 이제 오축에서는 한꺼번에 어쩔 수 없이 짜니까 다 보이는 거고요. 그죠?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앞뒤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출력이 나가보면 알겠지만 얘는 출력 나면 55가 아니에요. 그냥 54예요. 새로운 원점에서 기준으로 출력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54예요. X형, Y형이 거기가 원점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작업 평면을 바꾸려면 아까 얘기한 거 있죠. 평면을 이게 다, 가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아까처럼 들어가서 여기서 작업 옵셋 여기 더블 클릭 들어가서 여기서 평면에 가서 여기 숫자를 내가 얘는 55야 라고 지정을 하면 이때 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자, 평면과 이거 지금 쓰는 55 쓰고 있는 애들은 다 55가 나오게끔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바꾸면 얘는 이제 55가 되는 거지. 그죠? V 누르고 확인하면 얘도 1로 가겠지. 얘도 1로 바뀌었잖아. 다른 평면을 쓰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도 좌표를 다시 정의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좀 어려웠어요. 그죠? 어렵지만 알았다고 하시고,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으니까 원래는 지금 여기서 원어 가공하고 뭐 이런 것들 나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걸 다음 주로 밀더라도 조금 편안하고 뭐 흥미를 좀 유발할 만한 걸로 다이나믹 밀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네? 다이나믹 밀 먼저 나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영역 밀. 왜냐하면 너무들 존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대충 알겠죠? 이거는 쓰는 날이 와야 되는데 원래 또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나중에 인덱스를 할 거예요. 제가 포스트 평면, 지금 에러가 뜨긴 할 건데, 왜냐면 원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에 이렇게 하고, 자 여기가 에러가 뜨긴 할 건데 그 B축은 A축은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에 보면 자 시스템 평면이 55가 아니라 에러 뜰 것 같은데, 잠깐 이쪽 방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인덱스가 지금은 안 나오는 상태구나. 이건 나중에 해야겠네요. 이렇게 뒤집어야 A축이든 B든 나오는데 지금 반대로 X축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에러 뜨겠네.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어차피 우리가 내일 다음 주면은 인덱스를 할 거예요. 대충 인덱스를 할 겁니다. 자, 새 파일 열어주시고요. 대충 내용은 알겠죠? 알아가면 됩니다. 자, 이번엔 원래는 원어 가공 쪽을 나가야 되는데, 원어 가공하고 뭐시 빌링에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고요. 나머지 포스트들은 마지막 날 드릴 겁니다.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은 뭐 기계별로는 좀 마지막 날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계신 분들만 정리해서. 자, 시스템 옵션 이거 보면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영역미라고 필미라고, 이제 필미라고 뭐 이거는 예전에 생긴 거예요. 필밀하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다이나믹 밀과 영역 밀, 그 다음에 다이나믹 윤곽, 요 세 가지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고, 다이나믹 밀이 뭐냐면 어이구, 유튜브를 어차피 큰 화면만 아니면 되겠죠? 소리는 안 날 겁니다. 소리는 어차피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서 안 나와요. 업데이트야. 뭐가 나면 되지.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정도 레벨에 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화려하게 깎죠. 화려하게 깎어야 그럼 정도 레벨도 죽여놓고 뭐 이런 건데, 보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플레이, 이거는 좀 기계가 좀 그래서 최대한 날 깊이를 최대한 먹이고 측면 저림량을 적게 해서 과부하 공구가 많이 걸리는 애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대신 공구 난삭제해서 수명이 엄청 높아져요. 생으로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직각인 툴패스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금 12옥에다가 양쪽에 로타리 테이블 기타 갖고 박아놓고서는 지그 만드는 중이라, 제가 이게 지그를 지그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봉지 하나 꽂아놓고 지그를 깎은 거예요. 여기다 이제 판때기 붙이고 뭐하고 그리고 양산한다더니 안 나와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초입은 이제 이렇게 치겠죠. 그죠? 이렇게 최대한 푹 들어가서 옆날로 치는 거예요. 보통 지금 이렇게 커터로 하면 힘을 너무 많이 받고, 여기서 여기 반대쪽 다 날리고, 반대쪽 양쪽 날리고, 여기 직각 부위 날리는 중인데,
이거 날려도 거의 두 명까지는 엔드밀 하나로 다 쳐요. 세 명까지는. 보통 그 대신에 뭐 알아서 이런 식으로 툴패스를 낸다 이거죠. 이것도 다이나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다이나믹인데, 이게 마스터캠만의 것은 절대 아니니까 볼륨 밀이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고 그거를 모든 캠에 다 팔아요. 예? 당연히 하이퍼에도 있고 당연히 다른 뭐 모든 캠에 다 애드인으로 붙어서, 이제 마스터캠은 지들만의 이름으로 다이나믹으로 해서 몇 가지 옵션을 붙여서 특허는 걔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패스는 다 똑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 우리 마스터캠에 있는 하이퍼는 자체 모듈이고 마스터캠에 있는 5축 모듈 자체도 다 구매를 해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럼 보면은 깁스나 뭐 이런 거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내용이 똑같아. 아이콘이 5축 모듈은 사다 온 거니까. 근데 자체적인 모듈을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징을 알아야 돼요. 체인 잡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2D로 잡는 법과 3D로 잡는 법이 있는데, 자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중앙에다가 중심에 100에 100짜리 또 그려볼게요.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가운데다 동그라미로, 간단하니까 동그라미로 딱 50파이 정도만 하나 딱 그려볼게. 자, 이거 자꾸 이 XY가 걸리적거리네. 뷰에서 화살표 좀 없앨게요. 정말 쉬워요. 영역밀과 다이나믹은 체인을 잡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다이나믹과 영역밀의 차이는, 다이나믹은 아까 고속으로 발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영역밀은 그냥 2D처럼 우리가 일반 포켓 윤곽 측면 이렇게 하듯이 딸 수 있는 게 영역밀이에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영역밀의 장점은 절대 미절삭을 남기지 않아요. 단점은 정삭 패스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윤곽을 하나 다시 잡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자, 가공 경로창에 우리가 작은 화살표, 체인은 똑같으니까 영역밀 먼저 할게요. 영역밀.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외측으로부터예요. 외측으로부터.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땐 코어밀이라고 나왔어요. 왜냐? 튀어나온 애들 제거하는 거라. 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에 가공 방법이 정해지는 게, 요거는 모델링이 있을 때 모델링 면만 찍으면 알아서 툴패스가 나와요. 예? 여기는 가공해야 되는 영역을 처음에 체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측에 머무른가 외측은, 내측은 내측 포켓, 외측은 바깥쪽 을 다 제거를 하고 튀어나온 구간만 남기겠다가 외측으로부터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가공 영역으로 잡고, 자, 이게 재료다. 그러니까 처음에 잡는 체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처음에 잡는 체인이 소재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외측으로 갈 때는. 그리고 회피 영역 남겨야 되는 애, 튀어나오네. 자, 요거는 에어컷이랑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 상태를 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나.
확인 한번 눌러. 이 체인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딱 누르면 지금 빨간색이 없어지겠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 없어지는. 네? 확인. 공고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거 그냥 그대로 하죠. 뭔지 모르지만 뭐가 하나 있네요. 있네요. 그냥 새 공고 하나 만들게. 아니 그냥 12파이짜리 있으니까 그냥 하죠.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 여기가 60%를 먹이겠다. 그럼 뭐가 우리가 포켓하고 틀린 차이가 딱 있어요. 최소와 최대가 들어가죠. 포켓을 갈 때는 60%면 60%딱 떨어지는 숫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미절삭이 얘는 이 사이에 있는 걸 가겠다예요. 이 사이를 지켜주겠다. 에? 그래서 미절삭이 없어요. 그리고 하향만 해. 여기다 왕복, 여기 상향도 있고 하향이면 사양. 이거의 차이점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난삭제. 하향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이송 커터나 이런 것도 하향 절삭만 해야 수명이 오래 가요. 절대 웬만하면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부터 치고 들어와서 한쪽만 먹어야지 이렇게 한번 푹 들어가서 먹으면 수명이 오래 못 가요. 당연히 먹긴 먹죠. 그런데 서스나 난삭제, 인코넬이나 이런 종류는 이렇게 푹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데 생으로 푹 들어가면 얘는 이미 팁은 죽어요. 그냥 확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은 좀 더 걸리되 이게 떠서 뜨는 구간이 좀 더 발생을 하니 하향만 절삭을 하기 때문에 뜨는 구간이 더 발생을 하되 그 대신 공구 수명은 길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절대 아일랜드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절대 탕양 절삭으로 먹는 일 따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네? 자 여기는 코너 반경값 우리가 넣었던 거 있죠. 포켓의 코너 포켓에 고속 누르고 0.05 곱하기 해서 이 정도 넣어라. 그죠? 제가 이미 공구 지름 기준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공구를 바뀌고 공구를 한번 찍을 때마다 이게 바뀔 거예요. 예? 직각 부위에 R을 생성을 하는 기능이에요. 예? 직각 부위에 직각인 툴패스에 R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에요. 어차피 여기 공차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툴패스에 대한 공차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링크 파라메타 -5만 넣어볼까요? 자 여기 HS 리드가 진입 동작은 헬릭스와 프로파일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형상이면 웬만하면 밖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절대 램프나 헬릭스로 진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특정한 조건이 됐을 때 안에서 들어와요. 그때를 캐치를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설명을 할게요. HS 리드는 진입 뽑기예요. 근데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 넣어봐야 위로 링크가 들어오는데 재료만 딱 그리면 그거보다 떨어져서 밖에서 무조건 제대로 들어와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예 안 넣으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확인 한번 놓을까요? 뭐냐 절대 안 봐. 살짝 떨어져 들어오죠? 띡 띡 띡. 자 특징을 보면 알아요. 바깥에서 진입을 해서 먼저 큰 걸 제거를 하고 옵셋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애들은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서 들어가요. 이해하시겠죠? 먼저 외곽 테두리를 먼저 걷고 안쪽으로 포켓을 파고 들어오죠. 근데 조건은 내가 옵셋으로 할 수 있는 형태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하나니까 예를 들어 레벨 하나를 복사를 할까요? 이거를 레벨을 2번에다가 지우고 동그라미를 맨날 예의제를 하던 거라 한 50파이 되는 동그라미를 고정을 시켜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누기 지우기로 여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위에 쪽을 분리 좀 시켜주세요. 이게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역밀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흔하게 쓰는 영역밀. 영역밀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우선 다이나믹은
뭐 여러 가지가 한번 들어가면은 무조건 안 뜨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일반적인 가공일 때, 자 찍고 교차점 자르기로 좀 분할 좀 해주세요. 여기 2등분짜리 교차점 분할이, 백상 복귀. 여기 이렇게 불리면 이렇게 잡기, 이렇게. 자 여기서 특징 가공 경로. 아이고 졸리네요. 그죠? 선생님도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자 고생들이 많아서, 자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할게요. 어차피 체인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귀찮잖아. 하나 복사. 체인을 도형 체인에서 잘 봐요. 이건 보기만 하셔도 되고, 잘 내용을 여기가 첫 번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들고, 회피 영역에서 이걸 빼고 회피 영역을 취소시키고 회피 영역으로 하나, 여기 그죠? 하나, 이렇게 하나일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 보면 되죠. 보는 거예요. 자 소재가 이렇게 하나 들어왔고 여기가 회피 영역이라고 남으면 당연히 이쪽을 기준으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재료가 이게 두 개가 있으면 회피형이요. 체인 추가 하나, 둘, 두 개까지도 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바깥에서 옵셋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내측을 진입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보시면 아우 졸리다. 자 어디 보자. 내가 찾아야 될게 이런 식으로 가죠. 자 확인 한번 눌러줄게. 세 개가 들어갔을 때도 제가 볼게요. 회피 영역으로 체인 추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얘만 남기고 다 없애겠죠? 예? 지금 에어컷으로 하나, 둘, 세 개의 도형이 들어갔잖아요. 확인. 재료를 볼까요? 모의 가공을 이렇게 볼까요? 모의 가공. 재료가 공작물 설정으로 제가 좀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돼요. 이게 남죠. 그러니까 재료만 잡고 남겨야 되는 내용만 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여러 예제들을 했던 거, 지금까지 했던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렇게 따져야 된다 그러면 재료가 사각형이 하나 들어가고 요런 체인이 하나 들어가면 여기를 깔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단이 이렇게 있어. 그럼 사각형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를 주면 이 위에를 잡으면 여기가 날아가는 거지. 예? 그거를 생각을 하면, 자 근데 이게 특징이 하나가 다이나믹 밀은 아니고요. 체인이 4개가 들어갔을 때 처음 하는 행동을 봐요. 자 헬리콜로 자리를 만들죠. 왜 그럴까요? 이건 뭔 짓을 해도 바깥에서 옵셋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 예?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안으로 모르려 그래도 안쪽에서 뭔가 남어.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을 때만 헬릭스로 진입을 하고 먼저 공간을 확보한 후에 나머지가 옵셋에서 들어가요. 이게 여형밀의 특징이에요. 여형밀의 특징. 자,
우리가 체인에 대한 내용은 어디 갔냐? 190, 152페이지에 있어요. 152페이지가 아니라 155페이지 있나? 157페이지 정도가 있죠. 우선은 그래서 자,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이제 열린 체인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이건 모델링만 찍어도 이렇게 모델링만 찍어, 이것도 모델링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델링만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체인 1번과 2번을 잡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최단거리 무시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내측의 머무름. 자, 내측의 머무름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내측의 머무름 외측으로부터. 자, 내측의 머무름과 아까 얘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 아일랜드 아까 첫 번째 도형을 레벨에 1번에 요거를 시뮬레이터를 보려면 이거 옵셋 좀 할게요. 시뮬레이터를 보려면 여기서 자 이거 재료를 좀 크게 잡아야 시뮬레이터는 뭐 잡으면 되니까 자, 이 사이를 가공을 한다고 하자고요. 근데 지금 이 사이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광고를 해야 될 게 이게 그냥 사각형일 때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이렇게 원이 껴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옵셋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보자고요. 우선 가공 경로 자 영역밀 하고 가공 영역 얘를 가공을 하는데 이것만 한번 다 누르고 내측의 머무름으로 잡아보자. 내측의 머무름 포켓이다. 체인 미리 보기 누르면 여기를 다 날리는 거죠? 예? 확인. 자 공부에서 C 파이 엔드밀 넣고 절삭 파라메타 놓고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한번 마이너스 20만 넣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공경 하면 자 여기 잘 보세요. 가운데로 진입을 하고 엘리컬로 20mm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바로 가죠. 일반적인 포켓의 형태 그죠? 자 얘는 미절삭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영역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영역밀에서 체인을 추가를 할게요. 이번엔 회피 영역 회피 영역으로 얘를 잡을게요. 확인. 그럼 어때요? 체인 미리고 여기 까겠죠? 여기 까겠죠? 자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말한 이론으로 여기 진입해서 옵셋을 하다가 그냥 들어가네. 들어가면 안 되는데. 공간이 어느 정도 되나 보네요.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가 짧게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왜 여기를 이었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공구유지 범위라는 게 있어요. 공구유지 범위라는 게 원래 3D 풀패스 쪽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 152페이지 뒤쪽에 보면 아이고 빰빰빰 자 자 공구유지 범위라는 게 원래 떠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3D 패스에서 원래 떠서 이송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그냥 공구 유지를 해서 그냥 다음 구간으로 연결을 하라. 공구 지름의 몇 프로 정도 아니면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그냥 해주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3D 패스에서 많이 3D 패스에서 잔삭으로 끝날 쪽을 하는데 끝에가 좀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패스와 패스 사이를 강제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할 때 쓰는 건데 2D에도 마찬가지로 영역밀은 정의가 돼요. 내가 그럼 공 지름 비율이면 500%면
12파이 공구에다가 500을 하면 얼마 나와요? 뭐 저기 잠깐만 12파이 120 곱하기 5니까 500, 600 나오죠? 내가 여기가 짧게 떨어져 있다. 이 30으로 그러면은 왜 짧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너무 작고 100 100도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80 그러면 원래는 아까 말한 공간을 만들고 나가야 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왜냐면 옵셋이 안 되니까 근데 원래 이렇게 갈 놈을 그냥 이어서 어차피 우리가 2D 쓰듯이 쓸 거니까 바닥날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그냥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공간을 나올 때 한번 진입을 했으면 그냥 500%까지는 아니면 좀 더 안 뜨게 한번 포켓에 한번 들어가면 끝내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값을 크게 주고 넣으시면 진입은 한 번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잔삭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설명을 듣고 잔삭부터 하고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내측과 외측, 그죠? 내측과 외측을 우선 제일 큰 틀은 이거예요. 재료가 들어가고 남기는 여기 들어가면 내측으로 하면 포켓이고 외측으로 하면 바깥에 아일랜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하양 열린 윤곽에서는 왕복절삭도 돼요.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좀 키울게요. 50% 한번 볼게요. 왜냐면 아까 너무 작게 돼 있었나 봐. 그러면 딱 이렇게 별로 아름답게 가네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좀 키우니까 들어가서 시뮬레이터를 볼까? 또 간격을 더 키워야겠네. 아니야, 우선 이렇게 하시고요. 우선 간격을 최대한 키워보면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디 갔냐, 밑에 레벨 2번에 열린 포켓. 자, 이게 요걸 한번 잡을게요. 레벨 2번에 내측의 머무름과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열려있는 체인을 잡을 때는 열려있는 상태로 잡게 되면 안쪽으로 잡을 건지, 자, 영역밀에서 체인을 자, 가공 영역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면 자, 확인 엔터. 자, 열려있는 상태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내측에 머무, 이제 여기서 체인은 고작 이거 하나 들어갔잖아요. 요거 하나 들어갔으면 여기를 깔려고 될 건데, 내가 체인과 체인 사이를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혀있는 형태라고 가정을, 내측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5 하면 이 안에 머물려고 들 겁니다. 안에.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체인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꿔요. 바꿀 때는 외측으로부터 라고 걸어주시면 바깥쪽부터 들어와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열린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안에 맞춰 있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제 에어컷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확장하는 거 한번 봐야 되고 하니까, 자,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가